사학비리가 언제쯤 가야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없어지고, 그래서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년째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역시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33개 항목 적발한 것만 보더라도 이 학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침에 세상을 떠난 분이 저녁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를 했다고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 이 사항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사용해서 법원에서까지 등록금 반환 판결을 내린 이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육부의 지도감독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학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누리당에 의해서 이인수 총장 국감 증인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무엇인가 뒷배경을 가진 사학 운영자들에 의해서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보다는 운영자들의 뱃속을 챙기는, 이속을 챙기는 이런 형태로 계속될 것이고, 교육은 피폐화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상지대학교 전 총장 김문기 씨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만, 김문기 씨는 화병을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같이 채택되었던 장남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심각한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국정감사 진행 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김문기 씨는 아주 썽썽하고 정정한 걸음걸이와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학 운영자들과 전 운영자들의 행태입니다. 무엇이 그리 숨길 게 많고, 무엇이 겁나서 국감장에 나오지 못하고 친병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수원여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국회를 무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진상을 밝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교묘하게 신병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사학 운영자들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교육이 멍들고, 그래서 끝내는 우리 사회의 암담한 결과를 또다시 계속해서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학 운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된 나아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문기 씨, 이인수 총장, 수원여대 모두 증인과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새누리당에게도 촉구합니다. 즉각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동의하시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종환 의원님과 정진호 의원님 중심으로 또 야당 교우님들께서 아직 국정감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손대 인수총장과 김문기 씨 등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줄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로 보좌 진행하면 인수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을 거부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유가 다 김무성 대표 때문인 거 알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를 부담을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대표가 여러 가지 비호응을 받고 있어서 도저히 부를 수 없다는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하고 34건의 사학비리가 적발되고 여기 6명의 해직 교수님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불러서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희는 다시 한번 인수총장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자 여러분, 그 인수총장보다 더 거물급으로 알려지는 사람들도 줄줄이 다 사학비리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좀 집중적인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원대 교수협의 대표님, 상지대 대표님, 수원여대 대표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대 대표에서 배재은 해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교수협의 공동대표 배재은입니다. 사실 저희 수원대학교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적으로 이제 재정지원 제한계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재정지원 제한계약 유예 조건으로 420명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예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수원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 시부터 2011년서부터 연속적으로 하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 하위권에 맴돌다가 드디어는 이제 2014년, 15년 결국 대학 재정지원 제한계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학생들의 교육을 적립금 쌓지 말고 학생들의 교육을 충실히 하고, 또 우리 계약직 교수님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그 목소리로 저희 교수회를 조직하고 의견을 개진을 요청했지만은 수원대 인수총장은 저희 6명을 파면 해직하고 지금 소송에서 계속 이기고 있지만은 항소하고 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이제 소송에 계속 이겼지만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정지원 제한계약이 되면은 총장이나 보직 교수가 이제 참 책임을 지고 많은 대학들은 사퇴하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수원대 인수총장은 작년에는 그냥 겨우 학생들 정원 줄이는 거로 면피하고, 금년에도 보직 교수 11명을 사표 낸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사표 수리되었다는 얘기를 못 듣고, 지금 사실 인수총장이 가장 이거에 책임이 있지만은 거기 평가실장으로 있던 지난 3, 4년 동안 평가실장으로 있던 교수가 지금은 부총장 직무 대리로 승진을 해갖고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수원대학교는 420명이 감축되면은 10개 학과가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교사 확보율이 2014년 기준 우리 수원대학교는 103%입니다. 그런데 지금 900억 돈이라는 적립금 그걸 사용해서 거대한 건물을 이제 이공대 영부동 또 경상대 컴플렉스를 짓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홍천에 제2캠퍼스라고 해서 1,000억을 투자해서 짓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부가 여러 가지
부정 비리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기 개인도같이 쓰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걸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반성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그 8월 30, 지난 8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그 교육부 재정지원 제안 대학이 발표하자 지난 작년에 266억을 들여서 자기들이 그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그걸 제대로 평가를 못해서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수원대학교는 이렇게 인프라는 이제 많이 투자하지만은 그 건물 짓고 이런데 실제로 학생들과 교수님들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말 그 평가가 억울하다면은 이인수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의 경영 방침을 밝히고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그 국민 앞에 그 사실 최근 2, 3년 동안의 수원대 문제가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도 과연 이 사업 비리를 옹호하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이 총장의 급관 중임을 찬성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김명년 교수입니다.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님께서는 대학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인들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ud어져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리가 기자회견 자리고 이 자리에는 여러 언론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혹 우리는 이 사학 비리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듣던 이야기길래 너무 우대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학 비리 문제가 바로 대한민국의 장래의 문제임을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좀 지적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정인 채택을 방해하고 출석된 정인이나 참고인이 불출석하거나 거의 정인을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국회가 일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는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사후에 국회가 다시 점검하고 체킹하는, 즉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집행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한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회해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단순히 정치가 교육에 관여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정파가 특정한 계파나 특정한 정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원대학과 같이 특정한 개인, 특정한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 헌법 질서를 그대로 위반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김문기 씨와 상지대학교 김문기 씨와 또한 김승남 같이 정인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인을 하는 것은 또한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국회에서 정인 출석을 하거나 정인 채택을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인이 되었음에도 불출석하고 허위 정인을 하는 것은 국민을, 단순히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인 국민의 대의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간곡하게 이 자리가 국회이길래 그것을 분명하게 국회법 개정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단순히 정인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거나 또는 허위 정인을 하는 것은 단순히 형사벌로서 처벌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 정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공직에도 출마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공직을 맡게 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정인 출석, 채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개인 한 명을 국회에 불러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관련된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자님 여러분, 모든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부패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교육 부패는 바로 이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날 미래의 동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패한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에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사항 문제는 단순히 해당 학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많은 부패 사학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걸 보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의롭게 살고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이 사회에서 저 상지대를 보라, 저 수원대를 보라, 저 수원여대를 보라,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이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이 심각성, 단순히 이 문제는 몇 학교의 사학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제가 교수에게 말을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농고에서 로마가 왜 망하는가 흥망성쇠의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부패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은 멸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성기대학은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저는 감히 교육부에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인지 상지대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상지대학 문제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상지대학 제가 간지 10년 됐습니다. 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한 지가 제가 7년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교육부 학교 평가에서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비리사, 부패사학은 모두가 D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상지대학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부권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했고 또한 3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수들의 논문 실적이 2위, 3위를 계속했던 훌륭한 대학이었습니다. 불화 경문기가 복귀한 이후 불과 2년 만에 D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비리가 단순히 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것은 곧 학교의 학생에게 들어가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리사 어제 오늘 문제냐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님들께서 좀 이 비리사항 문제를 좀 집중 좀 취재해 줬으면 그것을 당부를 드리며 이상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대학 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교 지부 지부장 권순봉입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오늘로써 해고 227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고된 배경은 수원여자대학교 설립자 가족들의 2010년 4월부터 발생한 비행위에 대한 행위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학 직원 노조, 그 다음에 교수협의 교수분께서 대학 내의 학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비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로 그들에 대한 비행위를 정당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학교 범위는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부분을 법에서 최종 승인에 대한 부분을 이겼습니다. 학교 범위는 마치
교육부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싸움에서 이긴 것이 모든 비행에 대한 면죄부를 가졌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행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의 문제를 제기해왔던 교수협의회 회장님, 그 다음에 노조 직원들 어떤 사연은 들이대서 해고를 시켰다는 겁니다. 저희 교수협의회 회장님은 1차 파면에 이어 교원 소총에서 이기자 복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총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 행정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 13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월요일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또 인정받고 더더군다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교 법인 이사회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설립자 가족들의 허수아비, 거수기적 역할을 하는 학교 법인 이사회로서 그들의 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한 교직원에 대한 보복성 행위는 차마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정도입니다. 저희 교수협의회 교수님들, 노조의 직원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싸웠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사립대학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해고였습니다. 그 해고의 싸움에 있어서 학교 법인은 어떠한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도 교육부도 감히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답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위해서 선량하게 싸웠던 교수와 직원분들은 도대체 이 대한민국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국정감사장에서 그 대학의 사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전국 사립대학에 이렇게 선량한 교수와 직원분들이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학교, 교단에서, 사무실에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머나 먼다는 우리만의 싸움으로는 너무나 머나 먼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저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전국의 모든 사립대학에 이렇게 선량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교수, 직원들 파악을 해서 그 억울함을 분명히 좀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수원대, 수원여대, 상지대 심각한 사학들이 증인들이 채택도 안 되고 있고 출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 교문위원들과 해당 대학 교수협의 노동조합 신단체 공동기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